안녕하십니까. 추천 시스템 기본 알고리즘을 강의하는 김광일입니다. 이번 9번째 시간에는 모델 기반 협업 필터링에서 비제약 행렬 분해라는 알고리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알아볼 내용은 비제약 행렬 분해 알고리즘, 그리고 완전 명시 행렬과 불완전 명시 행렬의 분해에 대해서 알고리즘을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알고리즘을 최적화하기 위한 최적화 방법으로서 배치 경사 하강법이라는 방법과 확률적 경사 하강법이라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최적화 과정에서 발생하기 쉬운 과적합을 방지하기 위한 기저화된 행렬 분해 알고리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잠재 요소별 점증적 훈련 방법이라는 알고리즘에 대해서도 배워보겠습니다. 자, 우선 비제약 행렬 분해 알고리즘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완전 명시 행렬의 분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완전 명시 행렬이란 누락된 성분이 없이 다 표시되어 있는 행렬을 말하죠. 우리가 평점 행렬이 여태까지 완전 명시된 행렬이 아니어서 골치가 아팠어요. 그죠? 누락값이 많고 스파스한 행렬이었는데 우선은 완전 명시된 행렬을 기준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비제약 행렬 분해, 제약 조건이 없는, 즉 요인 행렬 U와 V에 제약 조건이 하나도 없는 그런 행렬을 놓고 보겠습니다. 이런 경우 우리가 최적화 문제로 나타내다 보면 그 강의에서도 한번 봤지만 최적화 문제로 나타내면 J는 2분의 1 R 빼기 UV 트랜스포즈의 놈의 제곱인데, 그것도 놈도 우리가 프로베니우스 놈이라는 것을 사용한다고 그랬죠. 프로베니우스 놈은 뭐죠, 여러분? 프로베니우스 놈은 만약에 A라는 행렬이 있을 때 행렬의 프로베니우스 놈은 모든 성분의 합이에요. 그죠? 모든 성분이, 예를 들어서 I, J 전체에 대해서 모두 합한다면 I, J라는 성분들을 모두 다 제곱해서 이거를 전체를 루트 씌우는 형태가 프로베니우스 놈인데, 여기 F라고 쓰기도 하고 보통 쓰죠. 여기다가 만약에 그러면 우리 같은 경우는 제곱을 붙였으니까 루트가 없는 형태가 되겠죠. 그러면 R-UV 트랜스포즈가 행렬이니까 이것의 프로베니우스 놈이 될 것이고, 이것은 결국 단차 행렬이죠. 단차 행렬에 대한 프로베니우스 놈을 최소화하는, 그리고 뭐에 대해서 UV에 대해서는 조건이 no constraint, 조건이 없는 형태가 되겠죠. 누락값이 많은 평점 행렬에서는 평점 행렬 R에서 프로베니우스 놈을 제대로 계산할 수가 없어요. 너무나 많은 누락값이 많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보다시피 R에는 누락값이 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0으로 처리할지 뭐로 처리할지도 모르겠지만 여기서는 계산하기가 불가능하다. 따라서 이런 식으로 풀어나갈 수는 없다. 그래서 우리는 관측된 평점들만 가지고 목적식을 다시 정의해서 잠재 요인 U와 V를 학습해야 되겠죠. 그런 방법을 찾아내야겠습니다. 그리고 찾아냈다면 U와 V를 학습하고 나면 R의 누락값들을 한 번에 추정해서 그걸 채워 넣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SVD를 직접 사용하지 않고 여기서 다른 방법을 접근하게 되는 것은 이 Singular Value Decomposition, 특이값 분해에서는 U와 V의 열들이 서로 직조가 되도록 한다는 제약 조건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이 제약 조건이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게 제약 조건이 없는 그런 조건으로 갈 수 있겠습니다. 자, 불완전 명시 행렬 분해에서 이제 문제를 정의하다 보면, 정식으로 문제를 정의하면 평점이 있는 모든 유저 아이템상의 집합, 평점인 S를 우리가 뭐라고 정의하냐면 평점이 있는 모든 유저 아이템상의 집합이에요. 그러니까 사용자 I가 아이템에 대해서 평점을 준 케이스만 IJ 짝을 맺어서 이렇게 집합으로 뒀다고 생각을 하죠. 그리고 이제 우리 U와 V를 각각 M by K 또는 V는 N by K 매트릭스라고 하죠. 그러면 우리가 R은 이제 UV 트랜스포즈 형태로 분해가 될 텐데, 이것이 M by N이고 U는 M by K고 V는 트랜스포즈 했으니까 K by N이 돼버려서 우리가 이렇게 분해가 될 텐데, 여기서
평점 Rij에 대한 추정값이라는 것은 결국 추정값 Rij hat이라고 하면 결국 UIS 모든 UI번째 행과 그죠? U의 U란 행렬의 I번째 행과 V라는 매트릭스의 J번째 행이에요, 사실은. 트랜스포즈가 됐으니까 이제 연루돼 있지만 사실 트랜스포즈 전에는 똑같이 행이었겠죠. 그래서 I와 J를 이렇게 내적한 상태가 되겠죠. 내적 모양이 되겠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만약에 이제 우리 그 레지듀얼을 직접 구해보면 관측지와 추정값 차이를 구해보면 에러 IJ는 RIJ 원래 평점 빼기 추정된 평점 RIJ hat이 될 것이고 그것을 식으로 다 채워 넣으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자, 그렇게 다시 이제 분해를 해서 우리가 수정된 목적식을 만들면 이제는 모든 매트릭스 전체에 대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평점이 있는 경우만 가지고 지금 하는 거예요. 그죠? 평점이 있는 것만 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제 불완전 명시 행렬을 다룰 수 있는 거죠, 우리는. J는 2분의 1 해서 우리 레지듀얼의 모두 제곱인데 이것이 조건이 IJ가 사용자 I가 J라는 아이템에 대해서 평점을 한, 즉 평점이 있는 그 성분들만 가지고 이렇게 처리됐어요. 그러면 이제 이 수정된 목적식을 가지고 최적화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죠? 이렇게 2차 식으로 되어 있는 식을 미니마이즈 하기 위해서는 우리 미분해서 재료를 놓으면 되죠. 재료가 되는 솔루션을 해를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J에 대해서 어떤 UIQ라고 합시다. 어떤 Q라고 하면 편미분을 하게 되면 UIQ에 대해서 이 식에 대해서 우리가 미분을 하면 이거는 2로 내려오고 2로 내려왔는데 이 성분이 없어지게 되죠. 그죠? 2는 이 성분이 없어지게 되고 나머지 부분을 가지고 하는데 Rij 부분에 이건 그대로 살아있고 이 부분에 이 괄호 안의 성분 중에서 UIQ에 해당되는 부분은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 VJQ와 일치되는 부분에 여기 UIQ 곱하기 VJQ가 될 때 성분이 하나밖에 똑같은 게 없을 테니까 요 VJQ 성분만 살아남겠죠. 그죠? 근데 여기에 마이너스 붙어 있었으니까 마이너스까지 같이 써주면 이렇게 될 것이고 이걸 정리하면 이 부분은 우리 원래 알고 있던 EIJ, 레지듀얼 IJ네요. 에러 IJ. 그대로 튀어나오면 요 모양이 될 것이고 VJQ에 대해서 똑같죠. UIQ와 만나겠죠. 그죠? 그럼 UIQ만 남을 테니까 이렇게 쓸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해를 구할 수 있는 준비 다 됐어요. 이렇게 해서 구해 나가면 되는 것이고 우리가 이제 편미분을 해서 이거를 이제 그라디언트를 써서 우리는 배치 경사 하강법을 쓸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편미분을 해서 재료로 놓고 해를 구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할 수 없는 이유가 이걸 한 번에 솔루션을 구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는 이제 그 반복적 방법으로 최적화를 할 텐데 우선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인 배치 경사 하강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배치 경사 하강법은 여러분들이 기계학습 시간이나 데이터 과학 시간을 통해서 다 한 번씩 들어봤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안 들어본 사람들을 위해 생각한다면 우리 이렇게 조금 전에 구한 미분치 이걸 우리 경사도라고 하는데 이 경사를 가지고 알파를 곱해서 알파는 우리가 학습을 진행하는데 스텝 사이즈라고 하고 학습률이라고 불러요. 학습률이라고 하는 알파를 곱해서 더해 나가는 건데 이렇게 더해 나가는 건데 여기 보면은 마이너스가 되어 있죠. 여기에 보면 우리 여러분 이렇게 마이너스가 되어 있죠. 원래 우리가 어떤 그 경사 하강법으로 최소화를 하기 위한 방법은 예를 들어 u라면 new 값은 새로운 값은 u의 old 값에서 빼기 우리가 알파에다가 그레디언트 값이니까 목적 함수니까 우리가 j2의 어떤 u가 되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미분 값을 가지고 빼줘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식 속에 이미 마이너스가 있어서 여기가 플러스가 됐다는 점을
오해하지 마세요. 이건 요점은 원래 마이너스인데 여기서 원래 식에 마이너스가 포함되어 있었으니까 앞으로 와서 플러스가 된 거예요. 그렇게 하면 업데이트 식이 이제 성분별로 업데이트 할 수 있는 식이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잔차 행렬을 다시 보면 E는 R 빼기 UV 트랜스포즈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아래 누락값이 있던 이 성분 자리에 0을 넣고 계산하는 거예요. 누락값이 있던 자리에 0을 넣고 계산하는 거니까 그걸 차후 없길 바라고, 누락값은 우리가 그냥 미싱 밸류일 뿐인데 그걸 뭐로 처리하느냐, 여기서는 0으로 처리합니다. 그래서 처리하고 이걸 이제 우리가 업데이트 행렬식으로 정의하면 이제 우리가 E는 여기 봅시다. 여기 이 에러라는 그 매트릭스를 별도로 만드는데, 잔차 행렬을 만드는데, 이에 누락됐던 자리에는 우리가 0을 넣잖아요. 우리가 보면 이제 아래 어떤 자리에 만약에 1이 있었다. 근데 UV에서 나온 성분 자리는 뭐 0.5였다. 그러면 0.5가 될 수 있는 거지만 빼기. 여기가 원래 누락값이요. 널이었는데 여기서 어떤 0.5가 나왔다면 그 부분은, 뺄셈이 안 되죠. 이런 경우 우리는 그냥 0으로 할당한다는 뜻이에요. 0으로 할당해서 우리 잔차 행렬을 구했어요. 이렇게 구해서 잔차 행렬을 구해놓고 잔차 행렬과 V를 곱하는 형식으로 이렇게 U와 V를 정의하면 업데이트를 할 때 한꺼번에 성분별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행렬 전체를 갖고 다룰 수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프로그래밍 할 때 굉장히 편하겠죠. 편하게 이제 업데이트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주의할 점, 배치 경사항법이라는 것은 전체에 대해서 하는 거니까 U와 V는 동시에 업데이트가 돼야 되고, 그래서 다음에 나올 우리 배치 그라디언트 디센트 알고리즘에서 중간 변수 UIQ와 VJQ 이 플러스 붙인 변수가 나와요. 이것은 U와 V를 동시에 업데이트 시키기 위해서 임시 값을 저장해 놓는 역할을 하는 변수인데 이따 한번 보기도 하죠. 수렴 조건을 만족할 때까지 우리는 계속 이 일을 반복하면 되는 거죠. 반복하게 되고 1회 반복 시 우린 MK 그리고 차원수만큼 NK만큼 이렇게 업데이트를 반복하게 되겠죠. 이게 우리의 성분이 있는 것들만 가지고 취급하기 때문에 이런 숫자가 나오게 되겠죠. 자, 배치 그라디언트 디센트 알고리즘을 순서대로 우리 봤기 때문에 별도의 할 얘기는 이거 읽어볼 필요는 없겠지만, 여기서 우리가 아까 조금 전에 언급했던 UIQ 플러스라는 아이템들이 있어서 임시로 저장해 놓고 업데이트 한 다음에 다시 사용하기 위해 쓴다는 거, 이것만 유의해서 여러분들이 읽어보면 되겠어요. 실상 옆에 하는 과정은 다 설명이 됐기 때문에 어려운 점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자, 요번에는 배치 그라디언트 디센트 방식 대신 더 자주 사용되는 확률적 경사하ram법이라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Stochastic Gradient Descent, 보통 SGD라고 부르는데, 자, 그러면 여태까지는 데이터셋을 놓고 얘기를 했지만 여기서는 유저 아이템상 하나에 대해서 보는 거예요. 우리는 매트릭스 전체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여태까지 배치죠. 지금은 한 쌍을 보는 거예요. 랜덤하게 선택된 관측된 유저 아이템상 IJ에 대해서 똑같이 이렇게 아까 식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죠. 똑같은 방법으로 식은 같아요. 그죠? 돌아가 볼까요? 식은 같아요. 이거를 우리가 이렇게 아이템 단위로 업데이트하는 식을 만들었고, 그것을 배치 단위로 이렇게 처리할 수 있도록 했지만, 우리 이거 보면 이렇게 IJ가 기여한 부분, 이 부분만 가지고 오는 거죠. 그죠? IQ에 대해서, IQ면 IQ에 대한 부분만 편미분한 값을, 즉, 요 특별한 쌍 IJ가 기여한 부분에 대한 부분만 업데이트를 하게 해서, 이제 업데이트를 하게 되죠. 이렇게 하니까, 우리는 평점을 매긴 수가 K라고 할 때, 평점을 매긴 아이템 수가 K라고 하면 그 K에 대해서만큼만 오퍼레이션을 하게 되니까 여기서는 결국 U와 V 각각에 대해서 K가 있으니까 두 번, 두 K만큼만, 이 K만큼만 업데이트 하게 되겠죠.
이걸 갖다가 이제 벡터로 표시하면 이렇게 표시할 수 있겠죠. 요 조금처럼 또 앞에 식이나 같기 때문에 이것은 별로 얘기할 거 없을 것 같아요. 이 플러스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고, 자, 그래서 이 스토캐스틱 그라디언트 부분도 사실은 더 간단한 내용이니까 이것도 그냥 건너갈게요. 다만 여기도 저장을 하는 부분이 나온다. 중간에 저장하는 부분이 나온다는 것만 유념해서 보면 되겠어요. 이 그림은 여러분들이 배치 그라디언트 디센트나 스토캐스틱 그라디언트 디센트나 또는 미니 배치 그라디언트 디센트에 대해서 아직 좀 불명확한 사람들 위해서 설명하는 자료인데, 배치 그라디언트 디센트는 앞에서 봤다시피 그라디언트 값을 구할 때 모든 사용자와 아이템에 대해서 모든 평점 쌍에 대해서 한꺼번에 계산을 해서 합을 가지고 그것으로 경사도의 방향을 정해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렇게 산이 있다고 쳐봐요. 등고선이에요. 등고선인데 등고선이라고 치고 맨 위가 빨간 점이 정상이라고 생각해봐요. 사람들이 여러 명이 모여서 어디로 올라가면 좋을지 방향을 정하자고 하는데, 배치 그라디언트 디센트는 이렇게 쭉 점들이 막 있다고 가정을 하면, 점들이 이렇게 있으면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이 막 있는데 이 사람들이 난 일로 갔으면 좋겠어, 이렇게 막 자기가 보는 대로 얘기할 거예요. 그렇죠? 자기가 보이는 방향으로. 그럼 동서남북 다 많을 거예요. 이것을 모두 한 군데 모아서 평균을 내서 전체적으로는 이 방향으로 가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방향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국 방향이 굉장히 느리고 가는 게 느리고 하지만 굉장히 매끄럽게 가는 장점이 있어요. 그런데 스토캐스틱 그라디언트 디센트는 어떤 점이 있냐면 우리가 지금 여기 사람들을 많이 그려놨었잖아요. 이것들을 전체 위치를 평균을 모아서 자기들의 위치를 평균을 재서 방향을 정했던 배치 그라디언트 디센트와 다르게 스토캐스틱이란 말이 붙은 이유는 사람들은 여기저기 중구난방 막 있잖아요. 그죠? 그럼 서로 가고 싶은 방향이 따로 있는데 각각 권한을 주는 거예요. 점이 여기서 출발했다면 이 사람이 볼 때는 일로 가고 싶어. 여기 이쪽으로 봅시다. 여기서 해서 이쪽으로 가고 싶은데 그 다음번 두 번째 있는 사람한테 물어봤더니 나는 그 다음에 일로 가고 싶어. 일로 가는 게 맞는 것 같아. 서로 사람마다 다 다른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죠? 하지만 정상을 보는 건 다 정상을 보는 거예요. 그죠? 정상을 쳐다보고 가기 때문에 좀 들쭉날쭉하는 면이 있죠. 즉 그 점들이 어떤 순서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니까 굉장히 랜덤하게 있을 것이고 그것이 확률 쪽에 스토캐스틱하기 때문에 이 움직이는 방향이 스토캐스틱하다는 의미에서 한 점씩 기울기를 가지고 계산해서 보정해 나가는 방식을 스토캐스틱 그라디언트 디센트라고 해요. 그리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컴퓨터 프로그래밍 라이브러리를 가지고 텐서플로우, 파이토치 이러한 방법들을 가지고 우리가 쓸 때는 미니 배치를 쓰게 돼요. 그래서 그라디언트 디센트의 방법과 이제 스토캐스틱 그라디언트 디센트 방법의 장점을 살려서 배치 그라디언트 디센트가 만약에 100명이 모였을 때 100명의 의견을 다 모아서 움직이는 것이라면 스토캐스틱 그라디언트 디센트는 한 명이 한다고 그랬어요. 미니 배치 그라디언트 디센트는 한 5명이 모여서 5명분의 의견을 취합해서 그 평균에 따라 움직인다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미니 배치는 좀 들쭉날쭉한 게 적고 좀 더 부드럽고 이런 면이 있다. 이 정도만 이해하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규제화에 대해서 알아보죠. 규제화라고 하는 것은 보통 오버피팅을 막기 위한 방법인데, 여러분 오버피팅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의 모델이 데이터를 그대로 다 외워버린다는 뜻이에요. 그죠? 외워버리고 데이터를 다 맞춰주지만 훈련 단계에서는 다 맞춰주기 때문에 바이어스가 생기지 않고 정확하게 맞추는 것 같지만 실제 값을 테스트 단계에 들어가면 엉뚱한 값을 만들어내는 경우를 얘기하죠. 자, 기본적인 비제어 행렬분의 알고리즘의 문제점은 뭐냐면 R 자체, 평점 행렬 R이 굉장히 희박하다는 거 우리가 알고 있어요. 희박해요. 희박하다는 것은 관측된 평점수가 너무 적어요. 그러면 우리가 기계학습을 할 때 과적합의 제일 첫 번째 원인이 뭐죠? 데이터 부족이에요. 그죠? 모델이 복잡한데 데이터는 부족할 경우에 과적합이 발생하죠.
과적합은 대부분 기계학습 알고리즘에서 주요 문제인데, 우리가, 과적합을 방지하기 위해서, 규제화항을 집어넣죠. 규제화항은 여러 가지 규제 방법에는 여러 방식이 있지만, 우리가 보통 클래시피케이션 같은 데서 분류 알고리즘에서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은 뭐죠? 보통 계수값의 어떤 계수의 절대값이나 제곱항을 목적식에 더해서 계수값이 커지면 우리가 이제 구하려고 하는 학습시키려고 하는 파라미터 값이 커지면 이제 선실함수가 갑자기 커지게끔 만들어서 이런 파라미터 값이 커지지 못하게 하는 그런 방법을 사용하죠. 규제화항을 넣으면 좋은 점은 있으나 과적합을 방지하긴 하지만 대신 인위적인 항을 넣다 보니까 편향이 주입되는 그런 문제점은 있지만 이 편향이 오히려 일반화의 능력을 키워주기 때문에 이것은 오히려 바람직한 편향이라고 이제 말해지고 있어요. 그럼 이번에는 과적합 대책에 대해서 우리 증상과 대책을 간단히 살펴보기로 하죠. 이 옆에 그림을 보면 이게 머신러닝 시간에 아마 여러분들 배운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파란 점들이 있을 때 이것을 리그레션을 회귀를 한다고 생각을 하면 회귀하기 위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이 빨간 직선을 보면 굉장히 엉성하게 잘못 피팅한 게 적합시킨 거고, 그 다음에 우리 파란색 점선은 아주 정확하게 갔다고, 우리 바람직하게 갔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녹색 선은 굉장히 거칠게 막 움직여 다니고 있어요. 그죠? 이거 대표적인 과적합 현상이죠. 이 모델에다가 우리 러닝 됐던 파란 점들 값을 집어넣게 되면 굉장히 에러가 적게 나오게끔 되어 있어요. 가능하면 이 녹색 선은 이 파란색 점을 대신대로 다 지나가 보려고 노력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기울기가 커지는, 이게 삐죽삐죽해지는 이런 모양을 갖게 돼요. 그래서 U와 V의 가중치들이 비정상적으로 커지는 것이 대표적인 과적합의 증상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 페널티항을 넣게 되는데, 목적식에다가 뭘 넣냐면 계수가 커지면 목적식 값이 급격히 커지게끔 만드는 페널티항을 추가한다고 그랬죠. 어떻게 하나 한번 보기로 하죠. 보면 아까 목적식하고 같아요. 그죠? 여기는 목적식 여기까지는 같아요. 규제하려는 목적식을 보면 여기다가 이런 이 항들을 제곱을 시켜서, 그죠? 사용자 수와 그리고 관측된 수에 대해서 쭉 모두 제곱을 시켜서 더해줬어요. 2분의 람다 한 것은 일종의 그냥 관용적인 트릭이에요. 그냥 2분의, 왜 람다라고 안 하고 왜 2분의 람다를 했느냐. 이것은 나중에 미분할 때 그냥 2가 없어지게 하기 위한 거다라고만 생각해 두면 되겠어요. 아까도 우리가 이걸 미분하게 되면 2가 없어졌죠. 그죠? 그런 정도만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렇게 놓고 나면 우리가 V 값이 학습 과정에서 커지면 이 제곱항 때문에 이 선실함수가 굉장히 갑자기 커지게 되니까 결국은 알고리즘상으로 이것을 줄이려는 쪽으로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적절한 값을 찾게 만들어주는 그런 방법입니다. 아주 흔하게 사용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이제 이걸 가지고 그대로 이제 다시 미분을 해보면 아까 나왔던 이 부분은 그대로 있는데 여기에 람다 UIQ만 살아남았어요. 그죠? 여기서 우리가 UIQ에 대해서 미분하면 이건 다 필요 없고 UIS 중에 Q만 살아남겠죠. UIQ의 제곱만 있었을 테니까 그거 미분하면 이거 되겠죠. 그죠? 이렇게 될 것이고 나머지 부분도 사실 다 똑같죠. 대동소이해요. 그죠? 별로 식은 되게 복잡해 보이긴 하지만 내용 들여다보면 별게 없어요. 그래서 똑같은 방법으로 이제 배치 경사 하강법의 업데이트 이퀘이션하고 잔차 행렬을 이렇게 2로 놓고 나서 보면은 우리가 행렬식으로 업데이트하는 것도 그대로 똑같죠. 그죠? 거의 똑같고 여기 요 부분만 달라지고 있어요. 그죠? 부분만 이렇게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 우리 학습률 때문에 규제항 때문에 부분을 서로 U와 V로 묶느라고 이렇게 갖고 와서 이 부분이 묶여 있다는 차이밖에 없어요.
자, 그리고 확률적 정사각법 역시 똑같아요. 그죠? 다를 게 없죠? 그래서 이 부분도, 뭐 설명할 것은 없다고 생각이 돼요. 잠재 요소별 점증적 훈련법이라는 것을 알아보죠. 이것은, 앞에서 훈련했던 방법은 매트릭스를 놓고 전체를 하든가, 그죠? 평점 행렬 전체를 놓든가, 업데이트 하든가, 아니면, 평점별로, 성분별로 했어요. 그죠? 이것은, UV, 행렬을, 열 쌍별로 하는 거예요. 어떤 알고리즘은 직접 보죠. Q는 1 해놓고, 첫 번째, 열이라고 지정하는 거예요. 첫 번째 열. 그러면, 평점이 있는 IJ가 매칭되는, I번째 사용자가 J번째 아이템에, 평점을 준 이 집합에 속하는 IJ에 대해서 수정을 하는 업데이트를 진행하는데 결국은 이것은 U와 V의 Q번째 열, 그죠? Q번째 열 각각 Q와 V와 Q 쌍을 훈련시키는 셈이에요. 결국은 그래서 우리 잔차 계산을 어떻게 하냐면 우리는 앞쪽에서 모델에서는 U, V, 트랜스포즈, R 빼서 전체 행렬을 구했어요. 그죠? 이렇게 구했는데 이건 전체 행렬을 두고 하는 거죠. 우리는 여기서 각각의 열들을 Q번째 열만 뽑아서 요 부분도 우리가 열이니까 컬럼, 여기는 로우니까 요 로우죠. 그러면 요 두 개 컬럼과 열과 요 행을 곱하면 행열이 되잖아요. 그죠? 행열이 되죠. 그래서 차원이 요거 매칭이 되죠. 그래서 한 개 부분만 행렬을 빼게 되는 그런 모양을 가져오게 되죠. 그리고 여기서는 그 다음에 이제 그 K가 될 때까지 반복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는 R은 UV 트랜스포즈를 Q 이퀄 1에서 K까지, 이것은 이제 우리 랭크니까 전체 K의 랭크, 전체 R의 랭크니까 랭크 수만큼 UV 트랜스포즈라는 성분 행렬들의 합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그죠? 이거 UVT를 구성하는 행렬들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행렬들로 구성된 것을 합으로 나타내는 형식이 되는 거겠죠. 자, 그리고 이제 component wise SGD에서 결국은 조금 전에 했던 부분을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데 이 부분도 자세히 설명은 하지 않고 넘어가겠어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참조할 때 하겠지만 여기 역시 얘기했듯이 플러스 항목들을 중간중간에 저장하는 이 과정만 놓치지 않으면 어려운 점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점증적 훈련의 특징은 한 번에 최적화시키는 변수 수가 상대적으로 배치보다 작죠, 그죠? 한 번에 최적화시키는 변수 수가 적으므로 더 빠르고 안정적으로 수렴한다는 거. 그 다음에 처음에 훈련되는 첫 번째 열이 우세 잠재 벡터가 된다는 점. 우리가 UV가 있으면 UV는 첫 번째 첫 번째 컬럼들이 가장 우세한 잠재 벡터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훈련되는 열이 우세 잠재 벡터가 되면서 동시에 첫 번째 만들어진 행렬이 가장 우세한 양상을 띠는 에스펙트를 띠는 그런 행렬이 되겠죠. 그리고 U와 V의 열들이 직교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걸릴 수 있지만 이 부분은 별 문제가 없어요. 만약 직교를 꼭 만들고 싶어서 나중에 뭐 기하학적인 분석도 좀 해보고 그렇게 분석을 해보고 싶다면 우리는 Q가 1보다 커지면 Q 1단계에서 그냥 쓰고 Q가 2단계부터 서로 프로젝티드 그레디언트 디센트 방식으로 직교가 되게 만들 수 있는데 이 방식은 이 방식 말고도 서로 계속 우리가 우리가 구해 나가면서 계속 직교되는 벡터들로 수정해 나가는 방식을 쓰면 돼요. 이것은 우리가 이제 선형대수학에서 오르토고널 베이시스를 구하는 알고리즘인 그램 슈미트 과정과 비슷한 방법으로 정사형을 해서 다음 성분을 구해나가는 방식을 취하면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중요한 부분은 아니에요. 다만 SG와 SGD와의 차이가 결국 SGD는 이러한 성분 백터들이 직교이지만 여기서는 직교가 아니라는 점만 강조하기 위해서 얘기를 들었어요. 네, 이렇게 제약 조건이 없는 행렬 분해 알고리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우리가 여기서
누락값 때문에 프로베니스 놈을 계산할 수 없었고, 그래서 불완전한 데이터셋을 위한 행렬 분해 알고리즘을 별도로 정의를 했죠. 이게 최적화를 위해서 배치 그라디언트 디센트와 스토캐스틱 그라디언트 디센트 방법을 살펴보았고, 과적합을 하기 위한 규제화가 추가된 규제화 텀, 레귤라이제이션 텀이 추가된 행렬 분해 알고리즘을 다시 살펴봤어요. 그리고 이제 잠재 요소별 점증적 훈련 방법이라는 새로운 방법을 봤는데, U, V의 각 열별 쌍에 대해서 훈련시키는 방법으로서 속도와 안정성을 같이 추구하는 방법이라고 배웠습니다. SVD처럼 첫 번째 열이 우세 잠재 벡터가 된다는 좋은 점이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SVD처럼 서로 직교하려면 프로젝티드 그라디언트 디센트라는 방법을 사용해서 직교 조건을 만족시키게 할 수 있고, 그렇게 하면 우리가 기하학적인 해석이 가능한 그런 형태로 분해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봤습니다.